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비밀은 명확한 목표를 보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면 과정이 얼마나 어렵던 간에 목표를 보면서 믿게 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라, 믿어라, 성취하라 이거예요. 목표를 보지 못한다면 공상의 세계 안에서 헤매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볼 수 있다면 믿게 되고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일들을 하겠죠. 저에게는 항상 이 방식이 통했어요. 언제나 제가 보디빌딩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15살 때 제가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수여받으면서 수백 명의 다른 보디빌더들을 이기고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단지 시간만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제가 본 그대로였죠. 영화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제가 영화계에서 주연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정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프로듀서 감독들이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보는 것은 저의 재능과도 같아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저의 목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목표를 보는 즉시 행동합니다. 저를 활동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원동력은 저 역시 하나의 인생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아놀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언제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기회에 도전하죠. 예를 들면 주지사가 되었을 때 환경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이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의미에서의 성취와 성공, 기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일들은 전부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경우에는 주지사 시절에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죠. 캘리포니아 대표 도시인 세크라멘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는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희생해야 하는 거죠.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훈련했을 때 제 친구들은 나가서 춤추며 파티를 했어요. 전 그런 것들을 희생한 거죠. 목표를 위해 희생한 겁니다. 중요한 점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많은 실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은 승리를 경험한 동시에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자신에게 실망한 대신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느냐 이겁니다. 저는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점은 역기를 들면서 배우게 됐어요. 500파운드를 들려고 하면 초반에는 많이 실패해요. 처음부터 500파운드를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실패하죠. 다음 경기에도 져요. 계속 지면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10번쯤 시도하다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해요. 무엇인가 불가능한 걸 시도하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해 봐야 해요. 저 역시 정치적인 좌절도 있었고 신체적인 단점 때문에 경기에서 지기도 했죠. 영화가 잘 안 된 때도 있었지만 점차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몸이 얼어버리거든요. 실패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까짓 거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런 것쯤은 걱정 안 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니까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에 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하기 전뿐만 아니라 보디빌더가 되기 전, 주지사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언제나 가망성이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인생을 통틀어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절대로 미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너는 절대로 배우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런 억양으로는 영화계에서 주연급 스타가 될 수 없어. 스타가 되려면 미국인이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너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잖아. 시장, 상원 국회의원이나 주의회 의원 경력.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주지사가 될 수 있겠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그건 불가능해. 이런 말은 언제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지만 누군가 해낸다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분야를 시도했고 많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별한 일들을 해냈어요. 그것이 제가 즐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에너지와 의지가 생겨서 결국엔 해내는 겁니다. 저는 플랜 B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소리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안 돼를 돼 라고 들으면 됩니다. 해낼 수 없어는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가장 위험합니다. 결국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 꿈이 실패하면 나는 차선택이 있어. 이것은 플랜 B야. 당신은 벌써부터 플랜 B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B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당신의 꿈인 플랜 A로부터 모두 뺏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입니다. 플랜 B는 바로 그 안전망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떨어지면 안전망이 날 일으켜 줄 거야. 꿈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 돼. 이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더 잘 해냅니다. 스포츠나 그 어디에도 플랜 B 없을 때야말로 사람들이 더 잘 해냅니다. 저는 플랜 B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전념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전념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정치나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똑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플랜 B는 정말로 성공하는 것으로부터 미리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플랜 B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패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인터뷰 중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9,000개의 골을 NBA 시절 때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경기 중에 최고로 여겨질 때도 조던은 9,000번의 골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패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조던은 역대 농구 선수들 중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9,000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건 여러분이 실패하고 나서 계속 노력하지 않을 때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실패자입니다. 승리자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저는 수많은 보디빌딩, 파워리프팅에 실패했고 망한 영화도 많습니다. 엉망이었고 최악의 리뷰를 받았었죠. 정치인이었을 때도 저는 많은 주민 발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 지지율이 2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죠.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저 역시 우리 모두 다 실패할 수 있고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패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전념하고 가진 걸 다 보여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전 세계 바디빌딩 챔피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숙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노동인구의 74%가 그들의 직업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나아갈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일자리가 생기면 별 생각 없이 그 자리를 택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건 일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약 25%만이 그들의 일을 즐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치 의사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의학 공부에만 열중하는 의대생처럼 말이죠. 그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빌딩을 하던 시절 헬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운동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냐고 말이죠. 저만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랐던 걸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스터 유니버스, 이것이 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덤벨을 한 번씩 들어 올릴 때마다 미스터 유니버스라는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졌고 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세트, 모든 랩이 저의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0kg의 중량의 스쿼트가 기다려졌고 250kg 중량의 벤치프레스가 기다려졌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2000번 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늘 다음 운동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또한 거울 앞에 서서 30분 동안 포즈를 취하는 것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늘 상상했던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20살이 되던 해에 런던에서 열린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죠? 라고 물어요.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을 믿어라 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아닌 어떤 사람 말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미친 소리를 들릴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규칙의 첫 번째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규칙을 깨라입니다. 우린 삶에서 많은 규칙과 마주합니다. 법이 아닌 규칙을 깨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서 규칙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독창성을 갖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남들에게서 호감을 얻기 원하고 골칫거리가 없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규칙, 즉 고정관념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선 규칙들이 세 번째 규칙을 말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니다. 제가 시도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죠. 항상 이길 수는 없지만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마비되면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비전을 믿어야만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야 성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넌 이걸 할 수 없어. 저건 못해. 예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잖아. 저는 누군가 아무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건 그것을 하는 첫 번째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규칙으로 연결됩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라. 저는 해볼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죠. 저는 경기나 선거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늘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믿어왔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파티를 할 때나 장난치고 놀 때 그 시간 다른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고 누군가는 더 똑똑해지고 누군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이기고 싶다면 이 세상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엔 말이죠. 물론 당신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원칙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 규칙은 당신 인생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든 뭔가를 돌려줘야 할 때를 찾아야만 합니다. 공동체나 지역사회, 당신의 나라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네는 일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6가지의 규칙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고 규칙, 즉 고정관념을 깨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뭔가를 되돌려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는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마법의 알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하루에 45분이나 1시간 정도 나아지려고 무언가를 해보세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역사에 대해 읽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1년 365일이 지난 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음악 작곡가들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매일 1시간씩 노력한다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을 잔다면 우리는 아직도 18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합니다. 1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 이제 8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6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남은 6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약간의 시간 동안 먹고, 수다 떨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만약 여러분의 하루를 잘 관리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미국으로 왔을 때 대학에 다녔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도 일을 했죠. 그 당시 보디빌더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음식이든 뭐든 살 돈이 없었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체육관에서 운동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번 연기 수업도 들었죠. 모든 것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제가 낭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70년대 무하마드 알리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알리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인데 제가 직접 봤었죠. 어느 스포츠 기자가 알리가 있는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알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윗몸 일으키기 숫자 세기를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그가 숫자를 세는 방식이죠. 열심히 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힘든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 하기 전까진 항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했다면 여러분은 오, 가능하겠네요 라고 하겠죠. 제 생각에 성공의 비밀은 여러분이 작은 마을에서 왔는지 도시에서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용감해지세요.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세요. 저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 시간들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 나 지금 힘들어. 난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또 다른 핑계를 늘어놓죠.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아놀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따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유람선을 가지고 있지만 선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 배는 전 세계와 바다 위를 표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겠죠. 이건 실제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표류할 것이며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진실은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진 미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적 없이 그냥 떠다닐 뿐입니다.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이 작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작게 생각하고 작은 걸 선택하는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얼어붙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난 실패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도 삶의 일부거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길 순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실패를 진심으로 고려해야 할 순간은 당신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던지 상관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세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